자, 이건 몇 번이라고요? 5번이라고요? 부등식걸요? 아니에요? 접선의 개수예요. 예. 자, 방정식 문제가 하나 나왔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거는요, 뭐였어? 방정식의 그래프입니다. fx는 k의 실근 개수, y는 fx와 y는 k의 교점 개수와 같아서 우리 fx라는 그래프하고 y는 k라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의 교점 개수를 따졌다. 그래서 그런데 두 번째 3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 그래서는 이 fx 마이너스 k는요, 요렇게 해서 얘랑 x축에 대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야, x축에 대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실근 3개 이렇게 맞지? 마지막 공개는 0이면 중근 하나, 실근 하나. 0보다 크면 실근 하나. 이렇게 봤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게. 자, 그리고 오늘 볼 거는요, 접선의 개수하고 부등식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669번. 자, 669번을 보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kx 바크이저 1,1에서 이 곡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하래요. 여기다 그은 접선이 세 개가 되도록 두 개구나. 접선이 두 개가 되도록 하라고 돼 있지? 그럼 얘는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x 좌표를 t라고 하면 y 좌표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kt. 요걸 미분해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t를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3t 제곱 마이너스 k. 이걸로 접선을 만드는 거야. y는 기울기 3t 제곱 마이너스 k. 이게 기울기고 x에서 지나는 점에 x값 빼주고 y값은 더해주고. 이게 x좌표가 t일 때 접선이거든. 근데 여기다가 요 1,1을 넣는 거지. x에다 1, y에다 1. 그럼 얘가 t에 관한 방정식이 되는데 얘가 실근이 두 개가 돼야 접선이 두 개인 거야. 그럼 여기다 1을 넣고 여기다 1 넣고 전개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t랑 곱하면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플러스 k 플러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k 띵 없어지고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t의 세제곱 얘네들이 정리하면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3t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k는 넘어가서 얘가 실근이 두 개 있어야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 거다. 자, 이렇게 정리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 얘하고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y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서 y 프라임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6t. 그리긴 좋네. 마이너스 6t로 묶어주면 t 빼기 1이 나와서 그래프가 여기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는 위로 물러 여기는 0, 여기는 1.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0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0 집어넣으면 1 1에서의 함수값 구하면 1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죠. 그럼 K가 얼마여야 실근이 두 개야? 2가
2거나 1이어야지 실근이 2개지? 실근이 2개 있을 조건은요. K는 1 또는 2. K가 1이거나 2이어야지 되겠습니다. 뭐 틀렸지? 제일 이상해. 창피해. 잠깐만. 왜 틀렸어? x제곱 마이너스 kx 1,1. 자,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대. x좌표 t. 서훈아, 혹시 틀린데 찾겠니? 모르겠어? 왜 몰라? 네가 그럼 어떻게 해? 자, 1은 3t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플러스 k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kt 없어지고 요거 둘이 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요게 넘어와서 여기가 틀렸다. 마이너스 1이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미분하면 똑같으니까 함수값만 달라지네. 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0이 되네. 그래서 K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0인데 문제에서 K는 0이 아니라고 돼 있거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이하함수 부호를 안 바꿔줘서 틀린 거예요. 알았지? 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방정식의 그래 판별 문제였고요. 그런 다음에는요, 이제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얘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모든 실수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할 조건을 물어봐. 그럼 얘는요, 이 그래프가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x에다 얼마를 집어넣었는데 이 모든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잖아. 그죠? 그러면 얘만 양수가 되면 되지 않겠니? 얘만. 야,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이거보다 클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은요, 미니멈 fx. 이 fx란 함수의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애를 찾아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최소값을 구해야 돼. 무슨 뜻인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면 672번. 얘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자, x값이 1부터 3까지일 때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크도록 하래요. 1부터 3까지 해서 얘가 0보다 클 조건을 구하래. 그러면 요 범위에서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얘를 fx라고 놓고 f 프라임 x 3x 제곱 마이너스 12x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4. 아래로 볼록일 거고요. 최고 차이 플러스니까 여기는 0, 여기는 4. 그래프가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그런데 1부터 3까지 여기가 0이면 여기 4면 여기가 2거든. 그러면 1은 이쯤, 3은 이쯤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그럼 다 따질 필요 없이 요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미니멈 fx는 3의 함수값이잖아. 그치? 여기가 3이잖아. 1이고 여기가 3이잖아. 요 부분이 0보다 크대라니까요. 제일 작은 값 3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얼마야? 27 빼기 54 플러스 k
K-27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모르는데 여기를 제외하고 0보다 크면 되니까 여기서 0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보다 큰 값들은요 0보다 크겠지.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K는 27보다 크거나 같다.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은요 이렇게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얘를 만족시킬 조건을 구하면 되겠다. 알았지? 예, 그래. 두 문제 딱 풀어보고요. 예, 밑에 한 문제까지 풀 수 있으면 풀어보고요. 10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675번. 675번 보니까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k보다 크거나 같아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래요. 그러면 얘는 이 함수가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 요런 부분이 될 거야.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1을 끊으면 이런 부분이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 부분에서 이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전부 k보다 크거나 같겠지? 좀 전처럼 이 범위에서 얘의 최소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세워서 풉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를 fx라고 하면 도함수는 1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6으로 묶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2, 1, 1에 여기다 마이너스에서 6 곱하기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도함수가 요런 2차 함수잖아. 그치?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이고 채연아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는 1. 요렇게 해서 여기는 증가 감소. 일 플러스니까 증가. 그지? 여기는 감소. 여기는 증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대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쯤 있겠어? 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요 요 간격이 2분의 3이야. 그럼 요거 하나 간격이 4분의 30이 되거든. 이게 이 네 칸의 간격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에서 마이너스 4분의 3을 1로 가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은 한 요쯤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함수값 이만큼이 되니까 이쪽 거 따지지 말고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이런 박스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최소값이야. 그러면 미니멈 fx f 얼마? 1. 1을 집어넣으면 4 빼기 3 빼기 6 그럼 얼마지? 마이너스 5잖아. 그지? 그러면 K가 K보다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네 전부가 K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어. 근데 뭘 구하라고 그랬어? K의 최대값 마이너스 5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679번도 같은 스타일이에요. 679번. 얘를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4제곱 플러스 4k 세제곱의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대. 요건 4차 함수니까요. 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축 위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요 최소값을 구해서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부등식은 최소값 구하는 문제라니까요. 자, 그래서 얘를 그립니다. fx는 x 4제곱 플러스 4k 세제곱 x 플러스 3. 그럼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플러스 요건 x니까 미분하면 요것만 남아서 4k 세제곱. 그럼 얘는 4로 묶어서 x 세제곱 플러스 k 세제곱. 얘는요 인수분해 공식을 외워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x 플러스 y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고1 때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외워갖고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하면 앞에 4 있고 x 플러스 k 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제곱. 자, 요 2차식은 항상 양수가 되는 2차식이거든. 그래서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요게 도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어. 그럼 얘가 요런 식으로 생겼지. 여기가 얘가 0이 되는 값은 x가 마이너스 k일 때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 그래. 조사차 함수가 요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여기서 최소값이 나와. 그래서 미니멈 fx 마이너스 k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k를 넣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k 넣으면 k 4제곱 마이너스 k 내면 곱하면 마이너스 4k의 4제곱 플러스 3인데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자, 얘는요 마이너스 3k 4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조기 가서 계산할게요.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이게 4제곱이지 뭐야? 그렇지요?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k 4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k제곱 플러스 1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또 항상 플러스니까 얘만 풀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k 플러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1 곱하기 k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요게 이 4차식이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 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럼 정수 k가 몇 개냐 이 안에 마이너스 1, 0, 1 3개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지?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봤네. 예. 가연아 이거 풀려면 고1 때 것도 나와. 그리고 이런 2차 부등식도 나오고. 그러면 이거를 고1 때 거를 다시 반복해서 보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이렇게 푸는 거나 자꾸 외워요. 한 유형당 2개 정도씩 있어. 그런데 니네들이 생각했던 거보다는 이해하고 풀 줄 알고 한 5번씩 풀어와야 시험이 잘 나. 100점을 맞으려면 5번 풀면 안 돼. 그런데 내가 60점만 일단 넘어 살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근데 60점 넘으려고 하면 5번 풀어야 돼. 응? 숫자가 바뀌어서는 안 되니까. 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부등식 유형 하나 더 보자. 거기 보면 682번. 자, 얘는 fx는 x 4제곱 플러스 이거 하나 두고 하자. 2개만 또 하자. 칠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2개만 또 하고요. 또 볼게요. 자, 그래서 부등식 문제 하나 더 풀고요. 속도 가속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82번 보면요. fx라는 함수가 4차 함수예요.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x. 자,
gx라는 함수가요. 2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그런데 fx가 gx보다 위에 있대요. 위에 있다라는 건 크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fx가 gx보다 크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 요걸 풀면 되겠지, 그지? 그럼 아까 푼 거잖아. 어떤 함수가 0보다 크려면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지. 그래서 fx에서 gx를 빼면요, 이거에서 이걸 빼면 이렇게 없어지고, x 4제곱에서 이거 없어지고, 이건 마이너스 6x 제곱,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되는데, 얘가 성립할 조건을 풀면 돼. 아까 4차 함수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다 그랬지, 그치? 야,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다, 그치? 최소값 구하러 갑니다. 최소값. 자, 그래서 여기 fx 있고 gx 있으니까 이 함수를 hx라고 놓게. 그러면 h 프라임 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이 되겠다. 그럼 얘를요 4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0이 될까, 가연아? 찍어봐. 1은 아니야. 1이면 1 빼기 3 빼기 2니까 아니야.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를 먼저 찍지, 가시나요? 야,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얘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되니까 0 되겠지? 그래서 얘는요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니까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는 거다. 그럼 조립제법 해야지. 1 그리고 여기 2차식이 비었으니까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조립제법. x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가연아 여기 얼마 써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빵. 그래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이게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럼 4배 x 플러스 1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돼서 4배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네. 예, 그러면 얘가 도함수가 마이너스 1 여기서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최고차항이 플러스면 위에서 아래서 오른쪽에서 시작한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바느질 하는 건데요, 여기가 제곱인 거는 통과 못하고 이렇게 튕겨나간다 그랬죠, 선생님이? 그지? 이렇게 튕겨나가게 그리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하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 또 감소하다,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그럼 최소값이 요거지, 그치? 그래서 야, 얘가 0보다 크려면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다. 그래서 미니멈 hx는 h2 2를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16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24 마이너스 16 플러스 a. 그래서 a 마이너스 24인데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제일자리값이 0보다 크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큰 거야. 그래서 a는 24보다 커야 합니다. 답은 어떻게 쓰라고 그랬니? 뭘 쓰라고 그랬니? a의 값의 범위 5번에 있네, 그치? 이걸 답으로 써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예, 그래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 그래서 부등식이 이렇게 다 최소값 구했어, 그치? 최소값 구해갖고 0보다 클 조건 뭐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속도 가속도가 나오나? 위치 속도 가속도라고 해요.
얘는요 시간 t에서의 위치를 여러분한테 ft라고 줘요 문제에서. 야 t에서의 위치가 t의 식으로 이렇게 줘. 그럼 시간 t에서의 속도를 구하려면 속도의 식을 우리 vt라고 부르거든. 얘는요 이걸 미분한 f 프라임 t. 미분해서 t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가속도는 at라고 부르는데 얘는요 이 속도를 미분하면 되는 거지. 속도를 미분하면 되겠네. 자 무슨 소리인지 얘는 쉬운 문제를 앞에 스텝 A 가서 좀 풀고 올까요? 스텝 A 가볼까? 여기도 문제가 쉽나? 잠깐만. 스텝 A 좀 보고. 니네 스텝 A 복사 안 해줬는데? 스텝 A를 볼까 말까. 그냥 선생님이 여러분 책 없어도 그냥 문제 쓰고 하나 할게요. 거기 앞에 스텝 A 보면 자 641번 문제 이렇게 돼 있어. 자 시각 t에서 위치가 x가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져요. 근데 얘를 ft라고 놓으라고. 그런 다음에 속도를 구하라면 속도 vt는 이걸 미분하면 되는 거야. 채원아 이거 미분하면 (6t) 가속도는요 보통 at라고 쓰면 돼. 채원아 이거 미분하면 플러스 6이 되거든. 그런 다음에 여러분한테 몇 초대의 위치를 구하라면 여기다가 시간 집어넣으면 위치가 나와. 속도 구하라면 여기다 시간 집어넣고요. 가속도 구하라면 여기다 시간 집어넣으면 돼. 근데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t는 1에서 속도를 구하. 그 다음에 t는 3에서 가속도를 구하. 그 다음에 운동 방향 바꾸는 시간을 구하래. 그러니까 1초 때의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속도는 이거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니까 3이 답이 되는 거야. 3초 때의 가속도는 가속도를 구하는 식은 이거니까 A3.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6.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근데 운동 방향 바꾸는 시간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거를 시간의 간접 표현이라고 그러거든. 몇 초 때 뭘 풀어봐 이렇게 안 하고 운동 방향 바꿀 때 정지할 때 최고 높이 이런 말이 나오면요 다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을 구해야 돼요. 예? 우리가 어떤 운동이 이렇게 어떤 공을 하늘로 집어던지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거든? 그럼 요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 그지? 요 시간은요 속도가 0일 때라는 식을 풀면 나와. 그리고 정지할 때 야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잠깐 정지합니다. 이게 올라가서 잠깐 정지했다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가 정지할 때도 그리고 최고 높이 당연히 여기서 최고 높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최고 높이인 시간도 속도는 0이라고 풀면 된다. 알았지? 그리고 하나 더. 원점을 통과할 때
또는 땅에 떨어질 때. 여러분이 원점을 통과하는 시간이나 땅에 떨어지는 시간을 구해야 되거든. 그때는요 위치가 0이 되는 시간을 구하면 돼요. 위치가 0이 되는 시간에서 땅에 떨어지거나 원점을 통과해요. 이걸 외워줘야겠어.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 여기서부터 좀 쉽다니까. 자, 진짜야. 거기 보면 유형 10번, 687번 보면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저 P의 시각태에서의 위치 X라고 나누면 그냥 FT라고 적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다. 속도의 식은 하나 미분해봐. 그런데 출발 후 원점을 지나는 시간에서의 속도를 구하래. 그럼 원점 지나는 시간을 구해야 되잖아. 가면 원점 지나는 시간 어떻게 구해? 가 0. FT가 0이다를 푸는 거야. 그래서 FT가 어디 있어 이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T가 0이다. 이걸 푸는 거야. 그럼 얘는 T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이 돼서 T 곱하기 T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0하고 2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원점에 있었던 거지. 두 번째 원점에 있을 때가 2초 때가 되는 거야. 그때 뭘 구하래? 뭘 구하라고 했어? 속도. 출발 후에 다시 원점을 지나는 시간이 2초 아니냐. 출발할 때가 0초 때고. 그래서 2초 때의 속도 V2를 구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V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0 마이너스 16 플러스 4니까 0이 되네. 쉽지 이것도? 여기서부터 오늘 배우는 거 뒤에는 좀 쉬울 거야. 잘 보자. 그래. 후딱 풀어봐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692번 가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FT가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8T다. 속도는 6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 가속도는 12T 마이너스 6.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속도가 4일 때 가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시간을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가 4일 때 요 시간을 구해서 가속도를 구하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이걸 풀면 이거 일로 넘어가서 6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2는 0. 6으로 나눠주면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그럼 얘는 T 빼기 2 T 플러스 1은 0이라 T가 2하고 마이너스 1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은 과거지. 그래서 2초 후에 가속도를 구하면 되는 거야. 속도가 4가 되는 시간이 2초 때니까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V2를 구하면 24 빼기 6해서 가속도가 18 나와.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할만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2번으로 갑니다. 유형 12번. 유형 12번은요. 695번. 695번 보니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9T다.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자, 운동 방향 바꾸는 시간을 알아야 그때의 위치를 구할 거 아니야. 하연아, 운동 방향 바꿀 때 뭐가 0이야? 시간이 0이야? 운동 방향 바꿀 때 정지할 때 최고 높이 다 속도가 0인 시간을 구해야 돼. 알았지?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뭐가 0이야? 속도가 0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VT는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인데 얘가 0이 되는 시간을 구해야 돼. 이게 0인 시간이 운동 방향 바꿀 때야. 운동 방향 바꾸는 시간은 속도가 0이라고. 속도가 0이 돼야 운동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얘를 3으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니까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1초 때, 3초 때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꾸는 거예요. 1초 때하고 3초 때. 그러면 그때의 위치 1초 때의 위치는 1 빼기 6 더하기 9 4 3초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은 0 3초 때는 위치가 원점인 거지. 그지?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는 4가 되겠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고요? 할만하죠? 예. 계속합니다. 여기는 속도가 할만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자, 그 다음은요. 유형 13번, 유형 14번인데요. 유형 13번, 701번. 자, 701번 보니까 직선 궤도를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야, 제동을 딱 걸면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 그렇죠? 그래서 제동을 건 후에 움직인 거리 FT가 12t-0.4t 제곱이야. 그래서 제동을 딱 건 후에 제동을 걸고 1초 후의 위치는 여기다 1을 집어넣고 2초 후의 위치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런데 언제 위치를 구하래요? 정지할 때. 정지할 때까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라는 거지. 가연아? 정지하는 시간은 어떻게 구해? 속도가 0. 맞아. 정지할 때는 그냥 속도가 0인 시간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VT는 T-0.8 12-0.8 속도가 0인 시간이 정지하는 시간이야. 또 요걸 풀면 T가 15초 되거든. 그래서 15초 후의 위치 F15를 구하면 12 곱하기 15 마이너스 0.4 곱하기 15 곱하기 15 15의 제곱이니까 근데 0.4는요 10분의 4 아니야. 그죠? 5분의 2구나. 5분의 2 요거 약분해서 3이 되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15 하면 90 얘는 12 곱하기 15 하면 6 곱하기 2 곱하기 15니까 30 180 마이너스 이게 얼마라고? 90 90m 가서 정지하래. 15초 후의 위치가 90m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제동을 하고 나서 정지하는데 움직인 거리는 90m가 되겠지? 그래서 답이 90m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구합니다. 예. 자, 그리고 거의 다 봤네. 자, 오늘 유형 16번까지 나가면 딱 맞겠다. 16번까지. 유형 2개 더 나갈게. 생각보다 그래서 다 이거 끝내버릴까? 전날까지 끝내도 되긴 하겠다. 오늘 10시까지니까, 그지? 오늘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 질문 받고 공부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시험 보고. 그래 되겠네. 그래. 자, 그래서 704번. 자, 지면에서 처음 속도 20m/s로 지면과 수직하게 쏘아 올린 로켓의 T초의 높이, T초의 높이가 20t-5t 제곱. 그런데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를 구하래. 자, 최고 높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최고 높이가 되는 시간을 구해야 되잖아, 채연아. 최고 높이인 시간을 어떻게 구하지? 위치가 0이야, 속도가 0이야? 야, 이 가시나요? 최고 높이 때 속도가 0이 된다고 그랬잖아. 야, 물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운동 방향을 바꾸고 이때 최고 높이고 잠시 정지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운동 방향 바꿀 때, 정지할 때, 최고 높일 때 다 속도가 0이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최고 높이인 시간을 어떻게 구해? 속도 20-10t. 이게 0인 시간이 최고 높이일 때의 시간이 된다고요. 올라갔다 떨어진 거니까 최고 높이에서 속도가 딱 0이 됐다가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최고 높이인 시간은요, 속도가 0이 될 때야, 이게 0t는 2잖아. 그때의 위치를 구하면 40-20에서 20m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속도가 0이 되는 시간, 정지하는 때도 속도가 0인 시간이 정지할 때야, 그 시간을 구해갖고 위치를 구하라는 문제야, 두 개는. 알았죠? 예, 여기까지 딱 달려보세요. 그리고 나면 그래프 두 문제, 그리고 변화율 문제. 변화율 문제도 할만해, 변화율 문제도. 자, 그 다음은요, 속도 그래프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네, 속도 그래프의 해석은 선생님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자, 선생님이 늘 예로 드는 그래프가 E 마이너스 D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자, 어떤 운동이요 6초 동안 이런 운동을 했어. 그러면 사실 이 넓이, 속도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넓이는요 이동 거리를 나타내요. 속도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이 넓이는 이동 거리를 나타낸다고. 지금 여기는 1이고 2니까 요 넓이가 2야. 얘는 삼각형이니까 그거의 반. 여긴 1,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 1초 동안의 속도가 이렇게 됐다는 건 1초 동안 1초 후에 1m를 갔다는 거지. 근데 그 다음 넓이는 2잖아. 그지? 그럼 그 다음 1초 동안은요 2m를 가는 거야. 2초 때는 다음 1초 동안 2m를 간 거야. 그 다음 1초 동안은 또 1m를 간 거지. 그래서 3초 때에는 4m 간 거예요. 근데 3초 때의 속도가 0이잖아. 그지?
속도가 0이라는 거 이때 잠깐 정지를 하고요. 근데 여기 넓이도 1, 2, 1인데 무슨 차이입니까? 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정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소리고 속도가 마이너스인 건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이때부터. 그래서 요 넓이가 1이면 요 넓이가 1인 건 반대 방향으로 1만큼 갔다는 소리예요. 요 넓이가 2면 반대 방향으로 2만큼 갔고요. 또 요 넓이가 1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1만큼 간 거지. 그래서 6초 후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 그래프를 보고 이런 운동을 했다는 걸 이해를 하면 문제 끝이야. 알았지?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책에 나온 속도 그래프를 보도록 하자. 자, 707번. 707번에 보니까 거기 속도 그래프가 있는데요. A, B, C, D, E, F, G, H, I. 얘는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 거예요. 야, 처음에 속도가 음이잖아. 그럼 얘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간 거야. 이 넓이만큼. 그러다가 요때 속도가 0이 되면서 운동 방향을 반대로 바꿔갖고 이 넓이만큼을 이쪽으로 온 거야. 정방향으로 이제. 그런데 또 속도가 0이 되면서 운동 방향을 또 바꿔갖고 반대 방향으로 또 가고 있는 거지. 알았지? 속도가 플러스일 때가 정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는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역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걸 보고 이런 운동을 했구나 알아야 돼. 자, 1번. 그리고 얘기를 안 했다. 그리고 우리가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잖아. 속도 그래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가 가속도가 돼요. 접선 기울기가 이거의 접선 기울기는 속도의 접선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이 책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배워요. 접근 끝에서. 자, 일단 1번 A일 때 가속도가 음이다. A초 때 가속도가 음이다. 가속도는 A에서 접선 기울기잖아. 그럼 여기서 접선 기울기는 음수가 맞지? 그래서 1번은 맞았어. 2번 T가 D에서 E까지일 때 속도가 증가한다. D는 어디 있어? 여기. E는 여기 있어. 야, 속도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다. 맞겠다. 그리고 3번 T가 B부터 E까지. B는 여기야, E는 여기야. 속도가 점점 늘어나는 거지, 그죠? 음이었다 양으로 늘어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가속도가 일정하대. 그러면 야, 이 점들에서는요 가속도가 다 접선 기울기가 일정하지? 접선 기울기. 가속도는 접선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 점들에서 접선은요 다 얘가 되거든. 그래서 얘서 가속도가 일정하다. 여기서 직선은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똑같으니까 그래서 접선 기울기 가속도 일정하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요 4번은요 T가 F일 때 정지에 있다. F초일 때는 정지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일정하죠. 예, 속도가 똑같은 거잖아. 정지한 건 여기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4번이. 예, 그리고 5번 0초부터 i초까지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운동 방향 2번 바꾸는 거 맞지? 여기서 그래서 4번만 틀리는 거에서 네. 그 다음에 유형 16번 위치 그래프의 해석 709번 위치 그래프의 해석 거기 보니까 위치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위치 그래프가 여기는 2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A고 여기는 B고 여기는 C고 여기는 D다. 지금 얘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를 표현을 했는데 얘는 사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운동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위치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얘는 접선 기울기가 뭐? 속도가 되겠어.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야, 속도 그래프. 얘는 속도 그래프고 얘는 위치 그래프거든. 그래서 얘는 y는 ft니까 얘는 위치의 접선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거야. 얘는 아까 속도 vt의 그래프였거든. 그래서 속도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는 가속도였는데 위치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거기서 맞는 거 찾으래요. 예, 기억 0부터 B에서 속도는 A에서 최대다. 자, 속도는 접선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선 기울기는 점점점 작아지네. 접선 기울기가 얘는 양수인데 여기는 0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지금 얘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고. t는 a일 때 최대가 아니야. 얘는 처음 출발할 때 속도가 최대였어. 이때 접선 기울기가 제일 크잖아. 그치?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은요. B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니은. T는 B에서 운동 방향 바꾼다. 얘도 틀렸지? 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요때라고. A초 때, C초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요. B 때는요, 원점을 통과하는 거야. 원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원점이라고요. 원점을 통과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C일 때 속도가 0이다. 자, C에서 속도가 0이다. 야, C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이지. 접선 기울기가 속도니까요. C초일 때 속도가 0인 게 맞아. 야, 운동 방향을 바꾸잖아. C초일 때. 그죠?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게 디귿이 맞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얼. T는 C일 때 원점에서 제일 멀다. 야, 지금 이만큼 올라갔다. 마이너스 3까지 왔다. 다시 올라가니까요. 요게 원점에서 가장 먼 거지. 요 위치가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거지. 그게 언제야? C초일 때 맞지? 야, 여기가 원점인데 위로 이만큼 갔다가 위치가 마이너스 3까지 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건
시초대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위치 그래프의 해석이었네요. 그래요. 선생님이 이거를 적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해갖고 니네가 우리 헷갈렸던 거야. 지금 이 얘기는 저기 뒤에 적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깜빡하고 잘못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서는요 접선 기울기, 속도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는 가속도고 위치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는 속도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포인트야. 알았죠? 그래 여기까지 후딱 풀고 가시도록 하세요. 니네는 한 6분 안에 끝내고 40분 차 타. 알았지? 막차는 위험해서.